이제는 속을 맞춰 쏘았고 유혹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우리 그 수요실 하는 옆에서 계속 정대를 공격해왔던 단체이긴 하고요.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기부금 파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논란 6일 만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할머니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회산적인 이용수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200년까지 살아서 저 하늘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항이라도 왔다 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이제는 속을 맞춰 쏘았고 유혹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여러 논란에도 최근에는 침묵을 지켰던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30년간의 투쟁 과정의 오류를 극복해 어떤 메시지입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메시지하고 거의 같은 메시지인데, 첫째는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거라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직은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안부 관련된 활동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위안부와 관련된 그 일본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걸 국제화 이슈로 만들고 사죄와 그 반성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좀 더 그 화해와 치유의 과정으로 갈 것이냐.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예. 이제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께서도 그 유산을 남기면서 이거를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한인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 이렇게 한 거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이 문제로 그 갈등을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평안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각이 안 됐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이 위안부 활동의 방향성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입장문 발표 중에 이용수 할머니가 크게 화를 냈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화면을 보시면 노쇠에서 기억을 못한다는 정 의원 측 얘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대놨거든요. 이게 예전에 사실은 위안부 문제를 어떤 일부 단체들을 공격할 때, 예. 정 의원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이 역사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그 당시 일본군 일본군의 만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정 의원 측에서 나온 얘기가, 나이가 들면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나영 이사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면 생각이 안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나영 할머니가 나이가 꽤 있으시니까 정 의원 활동이나 우리가 지원금 드리고 피해자 지원금으로 다 받으셔놓고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역사다라고 했던 거가 전혀 배치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아주 그냥 다시 반격을 하신 거예요. 내 기억은 또렷하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 예를 들어 정의연의 어떤 그 기금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용수 할머니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기억을 하시네 못하네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세세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연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그 부분 말끔하게 털고 가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기부금 논란 후에 첫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정의기억연대는 예정대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들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정의연 이사장님 이하 활동가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그래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김지욱 교수님, 그런데 뭐 기부금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정의연 측이 뭐 약간의 실수, 다소간의 실수란 표현을 써서 이게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뭐 일단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정의기억연대가 오랫동안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고생한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성금으로 조성이 돼 있고 또 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제 만행을 갖다가 밝히고 사죄를 받고 배상을 받는 운동을 전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깎이면서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의혹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의혹들을 좀 잘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의기억연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깔끔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30년 이상 열심히 싸웠고 나이도 드셨고 또 2015년도 한일 합의 때문에 사죄와 배상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의기억연대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근데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의기억연대가 이것을 어떤 정치권의 싸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 더 절실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해서 새롭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들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집회 한편에서는요, 반대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현장이 좀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화면으로 좀 만나보실까요? 기억연대 해체하라! 기억연대 해체하라!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도 뻔뻔스럽게 조국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아니, 어떻게 조국이를 또 거기다 비교해요? 글쎄요, 뭐, 네 편 내 편 나눠서 너무 또 과도한 맞불 집회도, 글쎄요, 뭐,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정대 국장. 예. 여기 오늘 정의연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 잡도록 하겠다. 근데 이것 갖고 이 기부금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수요 집회에서 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쓰지 않도록 돼 있었던 거를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모두 따로따로 써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정의연이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만 바로잡겠다 하면은 과연 정의연이 그동안 활동한 지출 내역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나영 이사장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 지금 이게 정의연이 한 10여 개의 단체의 전체 연합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각 단체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의 공개를 할 것인가 그 수위를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걱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정도로 우리가 공개했을 때 그 다음 잠잠해질 것인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데 저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나영 이사장도 자기들이 국세청에 저렇게 공시는 했지만은 네.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영수증까지 증빙 서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공개는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 수준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미향 당선인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대응도 하고 있는데 같이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팩트라든가 우리 활동에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런 것에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부터 이제 왜 이 의혹이 제기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와 본인과 같은 활동가 분열시키려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예. 이 시작이 예를 들어서 뭐 미래통합당에서 시작됐다든지 뭐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 씨도 미래통합당과 뭐 보수 언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든지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됐다든지라고 얘기하면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론 이거 몰랐습니다. 미래통합당 몰랐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해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총선 이후에. 누가 이용수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이거 정의원 이렇게 해서 공격합시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할머니의 인터뷰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 당연히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누굽니까? I Can Speak 영화의 어떤 실존 인물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상징과 같은 인물 아니십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니 당연히 언론은 취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지금 여당 소속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있으니 야당도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했다라는 거죠.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윤미향 당선인이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도원 의원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제가 가장 좀 눈에 띈 보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인터넷 언론에 올라갔다 내려간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목돈 생각에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인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될 어떤 그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도 같은 것이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마치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주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는데 예. 조금 너무 좀 모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사 만약에 또 설사 그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 문제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를 역사의 증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하는 활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자기 부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하는 인터넷 매체에 또 올라온 걸 보니까 아베가 가장 미워할 국회의원 윤미향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대협 지금 정의원은 그동안에 반일 활동을 한 건가요? 단순히 아베가 미워하는 게 이 활동의 목표였던가요? 이 활동의 목표는 아베가 반성하고 오히려 경외하고 심지어는 존경스럽게 만들어서 사죄와 반성하고 배상하는 그런 취지로 이끌어가는 게 이 활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이 단체의 활동의 목표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고 또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단순한 반일의 활동의 수준에 그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만약에 진짜 내부에서 피해자 할머니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글쎄 후손들에게 모르겠어요. 후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할머니가 목돈 생각이 이렇게 입장을 바뀌고 폭로했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다 수습이 되더라도 이거 앞으로 정의원 측에서도 꽤 큰 부담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수양딸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직접 자기가 낳은 친딸은 이제 친자녀는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목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비롯된 게 저희 이제 추측이잖아요. 근데 추측을 할 때는 적어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냥 예. 무작정 추측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윤미향 전 이사장의 그 남편인 김상국 씨가 그 운영하고 있는 수원 시민신문 거기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다 이렇게 올렸다가 그 자기 자신도 이제 좀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내렸다고 그래요. 예, 김모 씨로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그거를 물론 자신이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그냥 올리기만 했다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추정하는 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뭐 윤미향 당선인 측의 주장을 좀 종합해 보면 현재 기부금 논란을 제기한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그 수요실 하는 옆에서 계속 정대를 공격해왔던 단체이기도 하고요. 비례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과거사 위원이기도 했고 탈락이 되자마자 더불어시민당이 항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민주당이 아베보다 더 나쁜 정당이다라는 데모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주옥 교수님.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인물이 비례대표를 탈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용상 가자평화당 대표가 수요 집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최근에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계속 소위 일본의 직접적인 사죄랑 배상을 받아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할머니의 생각이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그 윤미향 당선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까도 나왔지만 뭐 목돈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프레임을 갖고 온다거나 예. 또 그다음에 할머니 기억 문제를 건드리는 건 제가 볼 때 금도를 넘어서는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정쟁화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당선자 측에서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 말씀대로 정의기억연대가 훨씬 더 좋은 방식의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핵심인 거지 계속 다른 문제들을 갖고 와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프레임들을 더 정쟁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정치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문제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예.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이것도 꼭 짚어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